자, 안녕하세요. 강창진 원장입니다.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치과 관련 용품을 조금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한번 찾아보거든요. 어떤 게 있나 했더니 이 입냄새 측정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입냄새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할까 하고요.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주제를 좀 좁혀서 내용을 좁혀서 잇몸이 정말 나쁘면 입냄새도 더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주로 치과에서 입냄새 나는 경우를 갖다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보면 어떤 음식이 끼는 경우 많죠. 이하 어금니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다음에 혀,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나빠서 잇몸에 틈이 생기면, 그리고 또 치은염이 있을 때, 또 사랑니 쪽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그쪽에 음식물이 또 많이 끼기도 하거든요.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열돼 있지만, 그다음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, 우리가 크라운이나 이런 거, 또 브릿지도 하잖아요. 또 요즘 이제 임플란트도 많이 하다 보면, 임플란트 같은 건 특히 뿌리는 좀 좁은데 머리통은 이렇게 크잖아요. 그러다 보면 요런데 바로 머리와 임플란트 뿌리가 만난 요런데 음식물이 끼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냄새가 많은 경우도 많고, 브릿지라는 건 이하 이 사이를 가운데가 비면 임플란트 대신에 여기 되니까 임플란트 대신에 여기 빼고 나면 요 두 개를 갖다 갈아서, 요 치아 두 개를 갈아서 연결하다 보면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가짜 이를 붙이거든요. 요 사이 없는 부위는요. 그럼 거기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새롭게 크라운을 해도 거기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린 이 중에서도 특히 잇몸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잇몸이 나빠짐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치주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, 잇몸 틈이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잇몸이 나빠지면 점점 이 치주 틈이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. 이제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균들이 번식하게 되고, 다양한 균들이 번식하면서 분비되는 그 냄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. 그러면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, 그럼 주로 어떤 성분들이 영향을 미치냐 하면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집중하는 건 뭐냐면, 황화수소라는 놈하고 그다음에 메틸 머캅탄이라는 놈이 있거든요. 보면은 두 번째 그 앗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게 뭐냐면 좀 더 독하다,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썩은 양배추다라고 설명한 것도 있지만, 음 첫 번째 황화수소는 약간 썩은 달걀, 메틸 머캅탄은 약간 화장실 냄새,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. 그래서 두 개를 냄새를 어떻게 구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기 때문에, 조금 참을 만한 냄새가 위라면 아래는 이 느낌이라는 거죠. 이걸 기억하시고요. 왜 이 두 개는 그러면 어디서 나는 냄새야? 그러면 아까 그 치주낭이 깊어진다 그랬잖아요.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균주들이 살면서 변화가 와요. 어떨 때는 A라는 균이, 어떨 때는 B라는 균이 더 우세하게 되거든요. 그럼 걔네들이 생성하는 어떤 그 성분이 이 황화물을 주로 내는데, 어떨 때는 황화수소가 많고 점점 심해지고 깊어질수록 세균 조성이 바뀌어 나가면서 메틸 머캅탄이라는 놈이 더 우세하게 생산되게 되면 더 냄새가 할 수 있다는 거죠.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요 그림을 보면 더 알 수 있을 겁니다.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잇몸이 나빠지면 어때요? 치주낭이라고 해서 그 치아 틈, 그러니까 잇몸 틈이 깊게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 사는 균주들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그러면은 아까 그 달걀 냄새하고 화장실 냄새의 비율을 측정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잇몸이 더 나빠진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실험을 해봤어요.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즉, 옆에 파란색 라인이 잇몸 틈이라고 할게요. 치주낭이라고 하면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, 즉 3mm, 4, 5, 6mm가 되면 6mm가 되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. 잇몸 질환이. 그랬을 때 달걀 냄새 대 화장실 냄새의 비율을 측정해 봤더니, 훨씬 더 잇몸이 나쁠 때 더 화장실 냄새가 우세해지는, 그러니까 더 독한 냄새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 내 냄새 했는데 조금 냄새 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더 많이 나는데 라고 한다면, 조금 이런 느낌 든다면 내 잇몸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구나. 그럼 빨리 치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지. 참 죄송합니다. 기승전결 항상 우리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. 치과 한번 더 가보세요.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치과는 가기 싫어. 네 말 듣기 싫어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치과 안 가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죠. 근데 치과는 한번 가서 얘기는 들어보세요. 또 치료 안 하면 되죠, 뭐. 여기 보면 조금
영어입니다. 영어지만 그 앞에 자막을 보면 한국말로 조금 써놨어요. 좀 편하게. 그래서 구강 관리 잘해라. 뻔한 얘기죠. 하루 3번 하는 게 좋고요. 개인적으로는 양치질 바로바로 하세요. 특히 잇몸이 안 좋을수록 바로바로 하셔야지, 뭐 1시간, 2시간 있다면은 그 안에 있는 잇몸 균들이 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때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기 쉽지 않거든요. 그 다음에 사이사이 음식 끼쓰니까 치실이라든지 또 치간 칫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. 그 다음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워터픽도 썰만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잇몸 치료 같은 건 당연히 잘 받아야죠. 그래서 치과 갈 수밖에 없어요. 스케일링이든 잇몸 치료가 됐든 한번 뭐가 문제인지는 좀 알아봐야지. 뭐 보철물에 음식물이 끼는지 내 이에 음식물이 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혀 같은 경우도 좀 칫솔로 부드럽게 좀 닦아주는 연습을 하는데, 어떤 분은 때밀듯이 막 벅벅 미는 사람도 있습니다. 사실 혀도 굉장히 그게 예민한 곳이거든요. 그걸 막 무슨 뭐 구두솔 닦듯이 막 벅벅 문지르지 마시고, 정말 아끼듯이, 아끼는 마음으로 닦여도 닦일 건 다 닦이니까요. 부드럽게 그 뭐죠? 머리 이렇게 빗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심하다 그러면 구강 가글링을 하루에 1~2번 정도는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즉 구강 가글링을 통해서 그 균들을 좀 잡아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기, 마늘 먹잖아요. 그때는 꼭 양치를 더 해주시고, 또 사실 의외로 커피라든지 담배 핀 후에 양치를 하시는 분은 드물긴 하는데, 내가 좀 입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다면 조금,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양치질을 하는 척만이라 좋으니까 좀 어금니 쪽으로 조금 안 닦일 수 있는 부위 쪽으로 조금 더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그 다음에 또 레귤러 체크업이라는 게 뭐냐면 또 치과까지 가는 거예요. 기승전결 치과까지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번외지만 여기는 없지만 입안이 자꾸 내가 건조해지는지, 또 음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러시거든요. 그랬을 때 좀 입안을 갖다가 건조한지 아니겠죠. 내가 잘 때 구호흡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침에 일어날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겨울이 되면 그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습이라든지 또 충분히 입안을 물로 자주 자다가도 좀 하면 입안을 헹궈 주시고, 아침에 좀 냄새가 난다 싶으면 빨리 양치질을 간단하게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조금 이제 학구적인 분위기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생략된 것도 있지만,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너무 힘드세요. 머리 아파. 특히 막 영어 나오고 그러면 짜증나요.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스트레스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게 입냄새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